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이 한청단하고 미래학교에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충무공 이순신 프로젝트, 그게 이제 올해부터 본격화될 이제 시점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했던 성과하고 그다음에 제안할 내용 그리고 일정, 그것을 단계적으로 이제 발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획안을 이렇게 어떤 분들은 왜 공개하냐고, 누구의 아이디어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와 똑같습니다. 예. 단지 선후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발명품은 나만이 알고 있다. 그래서 3년 지나니까 이미 다른 새 나왔어. 그래서 자기 걸 도용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처럼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그러한 지식들이 공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웨어라든지 노하우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제는 노와이. 왜? 그래서 그걸 실현하는 거. 그래서 전부 이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해 왔고 이런 기획안이 있고 이렇게 실행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추진 실적을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우리가 2019년부터 두 개를 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역사관 건립운동과 단재 신채호 역사관. 근데 이제 단재 신채호 역사관은 역사 쪽이고 좀 관념적이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충무공 이순신 역사관으로 했고, 자원봉사부터 시작해서 답사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후원으로 대우건설이 하기로 합의를 봤는데 코로나19가 다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홍보팀장님이나 홍보이사님이 다른 데로 가셨어. 그래서 안타깝게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되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다행히 서울 중구청에서 2025년 이 생각터 복원과 함께 비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도 맞춰서 우리가 했던 실적이나 이것을 그대로 제안을 드릴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먼저 우리가 이순신 역사관 건립운동을 할 때 위치를 되게 중요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 중구 인현동에 여기서 충무공 이순신이 탄생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아산시가 이순신 장군의 출생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탄신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했던 공은 있지만 이제 서울시로 돌려줘야 되지 않는가, 이게 이제 우리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순신 생가터와 여기 신도빌딩, 그러니까 여기가 실지는 아닌데 그래도 그 건천동의 중심이고 이쪽은 건천동의 외곽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가 이걸 표성을 뒀냐면 많은 분들에게 이순신 생가터가 여기란 걸 알려주기 위해서 명보 아트홀 앞에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중심에다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신도빌딩에 이렇게 세웠고요. 또 우리가 그 영화배우 여기 있죠, 홍보대사 아인이라고요. 예, 아인 홍보대사로 진지 임명을 받아서요 하고 사진까지 찍고 그랬습니다. 이 친구는 군함대에도 나왔고 뭐 경찰학교란 이런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던 친구인데 뭐 하여튼 세월이 오래돼서 여기 우리 계신 주쌤께서도 같이 사진도 찍고 참 착한 아이였는데 우리가 거기만큼 대우를 못했습니다. 무산이 되는 바람에.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했던 거죠. 서명도 받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듬해 그러니까 29년부터 해서 이듬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순신 장군의 생가가 여기고 서울이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것을 홍보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뭐 쓰레기도 줍고 그다음에 역사 표석도 닦고 이런 것을 실제 했던 거고요. 예, 이렇게 편말을 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대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로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순신 역사관 건립운동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는 이제 이순신 역사관 건립운동이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이순신 장군 테마역 지정이었습니다. 현재 독립문명이 태극기 테마역이고 안국동이 독립운동 테마역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신 이곳에 가장 가능성 있는 곳이 두 곳이었습니다. 하나가 충무로역, 그리고 하나가 을지로 삼가역. 그런데 충무로역은 이미 한국 영화의 테마역이 돼버렸습니다. 충무로 하면 사람들은 이순신을 생각하지 않고 다 영화를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충무로의 소식. 그래서 아마 충무로역보다는 을지로 3가 쪽으로, 왜냐면 을지로 3가는 2호선과 3호선이 교차하는데 공간이 꽤 많습니다. 충무로보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을지로 3가역을 이순신 테마역으로 하는, 이걸 했고, 또 하나는 충무공 전서가 간행된 곳이 있습니다. 정조임금께서 요 남산 밑에 있던 교서관을 창덕궁 단복문 앞으로 옮겨요. 그리고 거기서 유독궁에게, 발해고를 쓰신 유독궁에게 편찬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거기서 간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교서관 표적도 없고, 그곳이 충무공 전서가 간행됐다는 그 자체도 없어요. 되게 역사적으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창덕궁 단복문 앞에 교서관 역사 표석을 세우고 거기에 이 충무공 전서가 간행되었다는 내용을 넣으면 되죠. 기입하면 되죠. 이 운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여기 충무로역 이쪽이 하나가 있고, 현재 서울시는 충무로역부터 을지로 3가역을 충무공 이순신의 거리로 명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사가 되면 그쪽에서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충무로역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충무역 1번 출구로 나오면 우리가 얘기하는 예전에 명보극장, 이것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역사 표석을. 그런데 충무로역은 이미 한국 영화의 테마역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충무로역은 아마 테마역으로는 우리가 좀 적절치 않은 듯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을지로 3가역 7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신도빌딩에 있는 이곳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을지로는 을지문덕과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을지문덕, 강감찬, 이순신 하면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걸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우리가 일을 할 때 다 물과 관련된 분들입니다. 을지로가 을지문덕이 그냥 살수, 강감찬, 정청강, 그리고 이순신 장군, 해전, 다 물과. 그래서 공통점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개를 고민하다가 우리 쪽이 그러니까 4년 전이죠. 을지로 3가역을 테마역으로 하는 것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식 제안을 해야 됩니다. 역사 표석은 서울시 문화본부로, 그 다음에 테마역은 서울시 지하철 공사에다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 시작됐으니까 6월 3일 딱 지나면 공문서 해가지고 했던 실적들 있죠? 해서 그냥 공문서를 일단 올려놓고 이제 중구청이 이제 주관하게. 그럼 우리 역할은 사실 끝난 겁니다. 왜냐면 이런 사회단체가 하면 엄청나게 많은 절차와 벽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국가기관이 하게 되면 일처리가 빠르죠. 왜냐면 또 서울시하고 같이 하다 보면 서울시 지하철과 서울시는 같은 서울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을 거고, 안 되면 여기 성동, 중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청원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순신 테마역의 지정 가능성은 뭐냐. 안국동에 독립운동 테마역이 있고, 또 하나가 독립문역에 태극기 테마역이 있습니다. 직접 가면 다 볼 수 있으니까요. 특히 독립문역의 태극기는 우리나라 태극기의 발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중에서 이 안국동은 판을 진짜 잘 만들었어요. 유리판으로 해서. 근데 이쪽은 판넬이 이렇게 비싼 걸 안 해가지고 막 쭈그러졌어.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그 종이에다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플라스틱이나 유리 같은 데다가 새겨가지고 유리를 딱 입혀서 딱 해놓으면 그건 거의 변함이 없잖아요.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아마 이순신 장군의 그 기록화라든지 그 아산 현충사감이 있거든요. 또는 이순신 장군의 생애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순신 장군의 해전, 그죠? 그걸 쫙 해서 하면 충분히 이 을지로 3가가 이순신 장군 테마역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다음에 이제 충무공 전서 간행의 역사 표석은 이런 자료를 봐야 됩니다.
1795년 9월 14일에 보면 이순신 장군 충무공 전서 8책을 교정하여 편찬에 올렸더니 40건 인쇄하라. 40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충무공 전서가 몇 부 인쇄인지 잘 모릅니다. 총 40부를 인쇄해서 중요한 10건은 서고에 보관, 그냥 규장각이죠. 서고에 보관하고. 이게 왜냐면 이 교소관이 외 규장각이었거든요. 그리고 내 규장각은 창덕궁에 있으니까. 그래서 정조임금이 왜 충무공 전서를 간행하게 했느냐. 정조임금께서는 충효를 무지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국가에 충성하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정조대왕의 왕권 강화라고 하는 아주 그런 특별한 명령에서 이순신 장군의 가문을 초대해서 선양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순신 장군 본받아라,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런 이제 기록들을 다 있습니다. 지금 뭐 모든 기록을 다 낼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기록들만. 그러니까 역사 표석을 할 때는 요런 자료들에서 근거 자료를 해서 공문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사인 한번 더 줬죠. 역사 이름 남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연명해서 아니 어차피 우리 이제 이순신 역사문화 지도사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해서 딱 제안하게 준비를 이제 시간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고운당은 유독공의 당호입니다. 당호. 유독공이 이제 호가 영제인데 당호인데 고운당 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제 전집도 있고 고운당이 직접 쓴 고운당 필기라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1795년 11월 14일 교서관에서 그때는 이제 교서관을 이제 운관이라고 했습니다. 왜 운관이라고 했냐면 뭐 아시겠죠? 왜 운관이라고 했는지. 서운관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운현이잖아요. 그래서 운현을 딱 넘으면 이쪽에 비변사가 있고, 그러니까 창덕궁 도남원 우측에는 비변사가 있고 좌측에는 교서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운관이라고 했던 겁니다. 약칭 운관.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30일 날, 그래서 11월 4일 인쇄를 끝마쳤고, 그렇죠? 11월 4일 날, 그러니까 1795년 11월 4일이 충무공 전서 탄생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날 우리가 거기 가서 발표하면 됩니다. 성명서. 안 해주면 뭐 그런 이제 이벤트가 좀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청구도에 보면 요가 단복문이고, 뭐 우리 여기 궁궐 해설사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니까 요게 단복문이고, 요게 도남문이고, 요게 비변사입니다. 그러면 비변사 앞에 여기 교서관이라 보이죠? 요것이 바로 1795년에 남산에 있던 교서관이 옮겨온 겁니다. 그리고 기록도 다 있어요. 옮겨갔다는 기록들 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충무공 전서가 간행이 됐고, 청구도 1834년도에 고산자 김정호가 그린 청구도에 이렇게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서관의 위치 알고 또 인쇄했다는 기록이 있고, 그죠? 그리고 교서관을 옮겼다는 기록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 기록상으로 완벽하게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무공 전서 뒤에 보면 다 있습니다. 교서관에서 누가 했던지.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은 이제 남산에 있는 교서관입니다. 남산에 있는 교서관. 자, 이 교서관 터 쪽에 여기 요 부분을 추가하면 됩니다. 추가. 그냥 이것은 그냥 급하게 우리가 그때 문안을 짠 거니까요. 그래서 내용 이런 겁니다. 교서관은 정조 5년에 창덕궁 도남문 앞으로 이전하였고, 그리고 이곳에서 정조 19년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문집인 이충무공 전서, 원래는 충무공 전서가 아니에요. 정식 이름은 이충무공 전서입니다. 왜냐하면 충무공이 많아요. 그래서 이시성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충무공 전서가 간행되었다. 이렇게 이런 문장, 그죠? 이런 문장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때 우리 했던 예시문안이니까 뭐 더 좋은 문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표석의 종류가 한 4종이 있거든요. 근데 4종 중에 이제 이렇게 돌로 된 데는 많은 내용이 못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금판으로 된 요거, 그러니까 동판이죠. 동판으로 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역사표석 문안. 요게 이제 우리가 했던 이순신 기념 명칭입니다.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명칭. 그러니까 테마역과
표석에 이충목은 전서 간행이 표기되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